안녕하십니까, 농촌총각입니다. 오늘 농촌총각의 대충대충 3D 맥스 강좌. 오늘은 아이소메트릭 모델링하고 그 세팅하는 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맥스를 이용한 건축 인테리어 중에서 그나마 난이도가 제일 그나마 쉬운 게 아이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소 만드는 거 대충 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세팅하는 법까지 오늘 영상으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참고 바라시고 재밌게 봐주세요. 우선 이렇게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은 전 영상에 도면을 넘기는 법을 알려드렸잖아요. 이거를 또 따로 따로 알려드려야 되나? 그 다른 도면 넘기는 법이라고 유튜브 영상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도면을 이렇게 넘겨 놓은 상황이고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까 합니다. 우선 이게 작은 평수의 오피스텔인데 공간이 넓든 작든 아이소는 하는 방법은 비슷해서 우선 작은 걸로 금방금방 할 수 있는 걸로 알려드릴게요. 우선 이렇게 도면을 넘겨 놓은 상황이고요. 이거를 프리즈를 시킬 겁니다. 프리즈. 그러면 이제 선택이 안 되죠. 아이소를 처음에 만들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벽체부터 만듭니다. 이게 위치가 조금 도면이 이러죠? 조금 내릴게요. 이 그리드 밑으로 내려야 라인을 그려도 잘 보이죠? 이렇게 보이죠? 대충 우선 가장 먼저 하는 게 이렇게 벽체를 올리는 걸 가장 먼저 합니다. 아이소 할 때는요. 이거 같은 경우엔 조금 모양이 이상하긴 하네요. 이렇게 벽체를 올리시고요. 벽체를 그리고요. 벽체를 그려서 이 벽체가 여기죠. 창틀까지 해서 올리고 잘 파악을 하신 후에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에 벽체 같죠?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벽체입니다만 벽체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지금 보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이게 지금 뭐 마감이 붙는 걸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포함을 하든 안 포함하든 그거는 본인들이 편하게 작업을 하시는 쪽으로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거를 지금 마감 붙는 걸로 저는 붙일게요. 이렇게 마감이 붙는 쪽으로 해서. 여기는 보이지 않네요. 벽체를 이렇게 올립니다. 하나씩 작업을 해서 이렇게 여기는 벽체고, 이렇게 요거는 화장실인데 지금 마감 부분이 있으니까 또 마감 부분을 이렇게 올려서 또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이시면 되고요. 붙이시면 벽체 여기는 잘라도 되겠죠? 이렇게 자르고 필요 없는 벽체는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자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른 후에 그 다음에 이게 PDF, 이게 공조 뭐 그런 그 파이프들 지나가는 공간이고, 여기는 이거 대체하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벽체가 되었죠.
여기 지금 요것 좀 옮길게요. 이렇게 수정을 하고. 그래서 아이소 같은 경우는 보통 1700 높이는 보통 미리로 했을 때 1700에서 2100 정도 사이인데, 작은 공간이니까 1700 정도로 올릴게요. 공간이 넓으면 넓을수록 조금씩 더 올려주는 게 맞고요. 여기는 약간 이상하죠? 여기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같이 올릴게요, 이것도. 제가 이걸 어떻게 작업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올릴게요. 그래서 벽체를 이렇게 먼저 만들어 줍니다. 아이소메트릭이라는 게 저희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아이소메트릭 검색을 하시면 이미지로 올까요? 아이소메트릭이라는 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평면 모양이 이 공간에 대한 모양과 위치, 뭐 크기, 어떤 모양인지 이렇게 보기 위해서 천정을 날리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천정 날리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게 아이소메트릭이라는 거거든요. 네, 보통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렇게 먼저 벽체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있네요. 벽체 빼먹었죠? 이렇게 올려주고요. 잘 안 붙네. 이렇게 붙여주고요. 뭐 그냥 붙일게요. 트림으로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지우고, 캐드에 있는 기능들이 맥스에도 다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캐드에 있는 것 다 하실 수 있으니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창문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보통 창문은 보통 밑에 뭐라고 하나요? 그 창문을 얹기 위한 뭐라고 하지? 그걸 뭐라고 하더라? 정확한 용어를 모르겠네요. 이렇게 창문을 얹기 위한 벽체가 또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네. 이게 벽체가 그러면 보통 이렇게 잡아진 거죠. 벽체는 이렇게 보통 잡아진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공간, 바닥을 먼저 만들게요. 바닥은 이렇게 올리시고요. 이렇게 까시면 돼요. 바닥은 이렇게 해서 보통 이렇게 걸레바지가 아니고 재료 분리대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이 정도로 해서 올리시면 돼요. 보통 100 정도 올리거든요. 이거는 뭐 도면에 단면이 있으니까 그 단면 보시고 하면 돼요. 단면이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단면이 있거든요. 보시면 이쪽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죠. 요 정도. 이게 현관문이고, 현관문의 높이는 이건 70 정도로 되어 있네요. 여기들은 그러니까 보통 이게 도면에 단면이 있어서 아이소 할 때는 그 단면대로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70 정도 올라오겠죠. 이게 70. 그 다음에 재료 분리대 70. 그 다음에 여기는 현관문 부분 타일은 기준점 0점 해서 플랫. 그럼 현관문이 이렇게 되는 거죠. 조금씩 자리 잡아가죠. 그 다음에 또 사이트 바닥을 이제 화장실 바닥을 또 만들고요. 그러면 이렇게. 그 다음에 재료 분리대가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료 분리대가 있어요. 이건 70. 그러면 대충 되죠, 모양이. 그 다음에 윗면을 보시면 윗면에 표시된 요 문짝
요 문짝이 있죠? 이게 무슨 문일까요? 하여튼 문짝이 있죠? 이거를 표현을 해주고요. 제 200. 이게 인면대로 표시를 하면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안 맞네요. 이게 튀어나올 일은 없죠. 그래서 벽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도어가 있죠. 도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문짝은 보통 100. 모든 프레임 같은 경우는 다 거의 100으로 잡아요. 이거는 50 정도 잡고, 이건 임의대로 하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대로, 편한 대로, 이쁜 대로. 아시죠? 대충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근데 이가 조금 나왔게 표현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더 이뻐요. 또 나온 거. 그 다음에 보시면 그냥 슬라이스 잘라 버릴게요. 슬라이스가 없네요. 슬라이스가 어딨니? 슬라이스 SSSSSSS 없냐? 여기다가 올릴게요. 다시. 왜 내가 슬라이스를 안 넣었지? 왜 서페이스가 들어가 있냐? 이렇게 눌러서 바꿀 수 있어요. 슬라이스를 여기다 넣을게요. 오케이. 이거를 잡고 슬라이스를 누르시면 두 개 다 한꺼번에 이렇게 잘라집니다. 맞추시고 머리 위로 탑으로 자를 거예요. 그럼 잘라지죠. 이렇게 텅 비어 있잖아요. 여기서 캡 홀스를 누르시면 이렇게 메꿔져요. 이렇게 작업이 된 거죠. 문짝을 만든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 창문이 도면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도면이 있을까요? 없네. 도면이 있니? 도면이 없네요. 도면이 있다 치고요. 이따 치고 이 부분을 이렇게 창문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두께는 50 정도로 들어갈 거고, 길이는 하고, 그 다음에 대충 할게요. 이렇게 해서 50, 그 다음에 40, 미러를 시키고, 인스턴스로 미러를 시키고 50씩 갔으니까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5. 그러면 딱 안 맞니? 이봐. 아이씨, 왜 저렇게 됐지?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5만큼 가주세요.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만큼 떠해주고 유리창을 만들고요. 아이소 같은 경우는 유리의 두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두께를 주시는 게 좋아요. 쉘 10mm 정도. 그래서 뭐 가운데 맞춰주고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창 모양이 되죠. 창을 여기에다가 얹을게요. 지금 이중창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대충 그려 넣을게요.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정확하게 할까요? 그냥 정확하게 할까요? 요걸로 하시고 미러를 하고, 지금 여기 돼 있으니까 FFT로 좀 늘릴게요. 늘리고
됐죠. 여기서 다시 하나 더 있으니까 이렇게. 그럼 창 두 개가 이중창이 되는 거죠. 이거를 누르고 슬라이스 마찬가지로 잘라요. 자르시고 이거 스냅으로 맞추시고 탑으로 눌러서 없애시면 됩니다. 그럼 모양이 이렇게 되죠. 여기서 캡 홀을 누르시면 되죠. 창 모양이 됐습니다. 그죠? 복사하시면 돼요. 보통은 맞는데 이건 안 맞죠? 그러면 폴리를 누르시고 폴리를 얹으시고 이렇게 대충 맞춰줍니다. 하여튼 이렇게 맞춰줍니다. 이거는 뭐 스냅 정확히 그리시고 아니면 요 도면 보시고 정확히 그리셔도 돼요.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럼 이렇게 보통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문을 만들어 볼게요. 문은 뭐 어차피 이게 재료 그 뭐라고 하나요? 재료 분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어요. 문 앞에 보시면. 이건 정확한 명호를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해서 올리시고 1700 정도 올리면 되겠죠? 올리고 이제 여기 문틀을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시고 올리시고 이렇게 해서 문틀을 이렇게 그리시고 올려주시면 이렇게 문틀이 되죠. 거기에 문만 그려 넣으면 돼요. 문짝에 대한 디자인은 인테리어 그 도면에 보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도면을 정확히 맞춰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들에겐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우리 CG 하는 사람들은 뭐 그냥 대충 해도 모양만 나오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분들은 중요하니까 도면에 있는 대로 정확히 맞춰줘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문이 됐죠. 그죠? 문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보통 문짝이 여기네요. 얘는 이쪽이죠. 그러면 이쪽으로 해서 제가 할게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요 피벗의 위치를 바꿀게요. 피벗의 위치를 여기로 바꿀게요. 문을 열게 되면 이렇게 문을 열어야 되니까요. 보통 문을 닫아 놓고 표현하진 않아요. 아이소에서는. 그래서 문을 이렇게 열어 놓으시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요 현관문도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마찬가지로 문틀을 올리시고요. 문틀을 똑같이 올립니다. 현관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렇게 올리시고 잘못됐네요. 카피 해서 문틀 정확히 올리시고요. 해서 마찬가지로 또 1700 정도 올라오겠죠. 문틀이고 문짝을 이렇게 만드시고 보통 약간 띄워 주시고요. 한 2mm, 얘들도 한 2mm, 2mm 정도 띄워 주시고 만드시고 현관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벗을 이 끝으로 갈 거예요. 피벗은 이게 스냅 되니까 스냅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대충 만들어지죠. 느낌이 있죠? 이런 식이에요. 지금 전체적인 거는 만들어졌다고 보면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맵을 넣고 가구 모델링을 해서 넣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선 이제 여기서 벽체에 맵을 넣을 거예요.
해서 맵을 제가 만든 게 있겠죠. www 이게 아닌데 해서 월을 이렇게 맵을 넣습니다. 그렇죠? 창문이나 창틀 맵 같은 경우는 뭐 넣으시면 되니까요. 도면대로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바닥 있고 이렇게 넣었어요. 이게 이제 맵을 넣었다고 치고요. 이게 아이소 같은 경우에는 천정 부분에 검은색 슬라이스 단면을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따로 모델링을 해서 1mm 정도 해서 이렇게 올리는데, 다른 분들은 블랙, 다른 분들은 이렇게 올리는 편이거든요. Z축으로 정도 이렇게 올리는데, 다른 분들은 이거를 폴리를 얹으신 후에 위에를 이거를 잘라내시기도 해요. 디태치해서. 그리고 맵을 주시기도 하고요. 그거는 뭐 본인들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올려요. 선택을 해서 그냥 지우고 수정하기 편하게끔 하는데, 그거는 뭐 본인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벽체 이제 마감 들어가야겠죠. 벽체 이렇게 폴리를 얹으시고요. 이렇게 뭐 필요한 부분 선택을, 이것도 도면에 다 있어요. 도면이나 얘들이 준 마감 재료에 보시면 다 있거든요. 그거 보시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마감을 맞추지 않으면 그건 아이소가 아니에요. 내 맘대로 하는 거는 아니고.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다 디태치하고 쉘로 1mm 정도 줘요. 선택하기 편하라고. 그래서 뭐 마감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마감을 이렇게 벽체를 넣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폴리를 얹어서 이런 식으로 얹어서 같은 맵을 넣고 어태치를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죠. 그래서 창문, 이제 화장실도 마찬가지예요. 폴리를 얹어서 이렇게 화장실 마감도 이렇게 떼서 디테치를 해서 쉘 주면, 화장실 마감 뭐 다른 맵이 있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있다고 쳐요. 이렇게 맵은 되면 되죠. UV 맵 넣어서 전 이렇게 있다고 쳐요. 이걸로 넣을까요? 이렇게. 그러면 기본적인 틀은 만들어진 거예요. 다 된 거죠 거의. 맵을 넣었다가 치고 바닥 맵, 또 욕실 바닥, 뭐 욕실 바닥 맵이 여기 있으니까 욕실 바닥 맵 넣고, 그 다음에 바닥, 바닥, 바닥 이렇게 넣고, 이런 식으로 3000 너무 크네요. 1000. 이거는 평면에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평면에 맞춰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매지 같은 경우는, 아이소에서는 매지 같은 경우는 그려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매지를 그려서 렌더러블 해서 한 10mm, 렌더를 크게 걸면 한 5mm 5mm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매지를 넣으면 되죠. 뭐 블랙이든 매지든 넣으면 되고요. 뭐 이런 식이죠. 창문, 요 문짝 같은 경우에는, 현관문 같은 경우에는 밑에 턱이 있죠. 기본적으로 턱이 있나요 없나요? 잘 모르겠네요. 있는 게 낫겠죠.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감을 이렇게 하나씩 넣으시면 돼요. 쉽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요 가구들은 요 가구 도면 따로 있어요. 보시면 요 이렇게 가구 도면이 있죠. 가구 도면은 모델링을 해 주셔야 돼요. 이놈들이 인테리어 하시는 애들이 도면을 다 그려서 준 거니까 똑같이 그려주는 게 맞죠. 그래서 일반적인 가정집의 이런 북박이 장들을 생각하시면서 모델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길이 대충 맞추시고, 대충 이 정도 되는 것 같죠? 지금 도면 위치가 안 맞아서요. 그냥 맞는다고 치고요. 이렇게 하고 천정 요 정도 해서 보통 요 합판과 합판 사이에 간격이 조금씩 떨어지죠. 그래서 그 매지선을 원하는 업체가 있어요. 매지가 보이게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씩 떼어주고요. 2mm, 3mm 뭐 띄워서 얹어주시고요. 가구 도면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윗 상부장이죠. 상부장 매지 이렇게 하나 그리고 그냥 이렇게 이거는 장이 많으니까 이렇게 뭐 따로따로 떼서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대부분 북박이장 같은 경우는 일체형이기 때문에 모델링을 다 하셔야 돼요. 기존에 있는 모델링 소스 갖고 하시기에는 힘들고요. 그 공간에 맞는 모델링이 있기 때문에 다 일일이 작업을 하시는 게 맞고요. 혹시나 작업 뭐 프리랜서를 하시든 견적을 따로 받으시든 이 가구에 대한 도면을 확인을 하시고 견적을 주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나중에 또 골치 아파질 수가 있으니까요. 다 두루두루 살펴보시고 견적을 내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보통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대로 만드시면 돼요. 일반적인 가구 모양을 생각하시면서 만드시면 되겠죠. 이거는 두께는 한 10mm 줄게요. 10mm 한 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맞추고 얘도 10mm 합판으로 이렇게 맞추고 그 다음에 얘들은 얘는 뭐니? 따로니 이거는? 얘는 700 정도로 해서 윗상판이겠죠? 요 TV다이의 상판, TV다이 상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손잡이 부분이 이렇게 얘들은 밑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마 안쪽으로. 그래서 이거는 20mm 정도, 10mm든 20mm든 뭐 본인이 편한 대로 하시고요. 이렇게 주십니다. 그럼 요 모양이 대충 잡아지죠? 이렇게 잡아지죠? 지금 이 매지가 잘 안 보이죠? 이게 렌더를 걸게 되면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약간씩 더 띄시는 것도 좋거든요. 한 5mm 뭐 이런 식으로 더 띄시는 것도 나쁘진 않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고 만들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여기 들어가는 부분, 싱크대 들어가는 부분 이렇게 만드시고 싱크대 부분을 좀 알려드릴까요? 싱크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요게 아마 그 싱크대 위에 보시면
싱크대에 보시면 그 뒤에 뭐 걸레바지라고 해야 되나? 걸레바지 같은 뭐라고 해야 되나? 정확히 뭐라고 하는 건 단어는 잘 모르겠는데 뒤에 뭐가 있죠.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정확한 그 용어를 모르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싱크대 부분 만들고요. 700도에서 지금 평면에는 이렇게 다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요. 평면대로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싱크대 위 상부 부분은 이렇게 만들게요. 탑에서 요 구멍이 있을 테니까 싱크대 부분의 구멍을 뚫고요. 이렇게 뚫고요. 이거는 필렛 주시면 이렇게 뭐를 깎아주죠. 그래서 이렇게 주시면 익스트루드 하면 싱크대 부분이 나오죠. 싱크대 상판입니다. 이게 상판으로 해서 이 정도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싱크대 상판, 그 다음에 싱크대 앞에 장 부분, 이렇게 3mm 정도로 뺄게요. 그래서 복사 하고, 지금 이 싱크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뭐가 있네요. 저기 뭐죠? 그 세탁기랑 공간을 나눠주는 분리대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좀 올려주고요. 700 정도 되나요? 이렇게 700 안되고 폴리로 바꾸신 후에 이렇게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간이 안 맞아요. 그죠? 요 평면하고 인면하고 안 맞는 상황이라서 20 이렇게 되겠죠. 싱크대 지금 이거 공간을 안 맞으니까 이 도면을 제가 옮길게요. 자꾸 삐뚤어지게 모델링 하고 있어서 지금 헷갈리실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또 옮기시고 이게 벽체 공간이 여기니까 이렇게 대충 맞는 것 같아요. 대충 이렇게 할게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고 도면이 잘 안 맞으니까 대충 이해해 주시고요.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장 중이네요. 오토백 저장하고요. 같은.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뭐 대충 맞는 것 같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다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감을 넣으시고 대충 넣으시고요. 이거 왜 색깔이 이렇게 나오니? 타일 맵이 들어갔군요. 하여튼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만들었잖아요. 다 만들었다 치고요. 그럼 이거를 벽체가 1700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끼워 넣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룹을 지으시고 FFT로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거는 지금 올라와 있지 않죠. 70 정도 올라와 있으니까 바닥선에 맞춰주고요. 이런 식으로요. 이게 임의대로 지금 이제 찌그러진 거잖아요. 1700으로 임의대로 맞춘 거이기 때문에 이걸 렌더로 걸어보시고 위상부가 너무 크다 싶으면 이거 임의대로 조금 크기를 줄이셔야 돼요. 비례에 맞게. 그거는 컨펌을 보시면서 한 번씩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붙박이장도 만들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다 만들게 되면 그룹을 짓고 다 만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지금 이거는 가구까지 다 넣은 거예요.
보시면 유리도 넣었고 문짝 디자인도 했고요. 보시면 북박이장 만들어서 넣었고요. 그쵸? 문짝 도면하고 좀 다르긴 한데 문짝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집이니까 걸레바지가 있겠죠. 걸레바지가 거의 대부분 있어요. 없는 집도 있는데 걸레바지는 거의 대부분 있으니까 걸레바지는 쉽게 만드시면 돼요. 보시면 요 벽체예요. 이게 벽체라고 치면 그냥 따라서 라인을 그냥 따라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시고 이렇게 그리시고 이렇게 그리시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해서 전체 그룹 띄고 이거를 수입으로 올리시면 돼요. 수입으로 걸레바지는 보통 100 정도, 높이는 100 정도, 두께는 한 5mm 정도 해서 밑으로 그러면 이렇게 걸레바지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천정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제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올려주면 걸레바지가 되는 거예요. 쉽죠? 그래서 이 걸레바지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지금 걸레바지 한 70 정도 들어간 것 같거든요. 이 도면에 걸레바지 그 높이가 다 표현이 됐으니까 도면 보고 작업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싱크대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렇게 다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지도 웬만하면 다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이건 미디를 안 그렸네요. 웬만하면 매지를 다 그려주시는 게 좋고요. 걸레바지 다 그렸고 보시면 이 제로블리드도 이렇게 다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표현을 하고요. 이건 중간 가벽이죠. 가벽도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문도 이렇게 다 표현을 했고 보시면 창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누고 위에 이렇게 컬러감을 따로 준 거죠. 그래야 이게 단면 느낌이 나니까 컬러감을 또 따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링은 이렇게 다 마무리가 된 겁니다. 이게 아이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이거 수전이나 화장실 그런 것들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수전이나 그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소 세팅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세팅은 이거 아이소도 라이팅이나 세팅은 생각보다 쉬워요. 아이소는 위에서 어차피 공간이 위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그냥 브이레이 라이트를 이렇게 깔아줍니다. 이렇게 깔아주고 위에 쏘고, 그죠? 그 다음에 카메라를 잡았겠죠? 카메라 맞춰서 카메라를 잡았을 테니까요. 이렇게 클리핑해서 보시면 이렇게 카메라를 잡았겠죠? 라이트 릭 설치하고 보면 음영이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밝고 이 부분은 어둡고 이 부분은 밝고 이 부분은 어둡고 이게 흰 벽이다 보니까 표현하는 게 그냥 다 흰 벽이면 밋밋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쪽 부분에 이런 다이렉트 라이트를 줍니다. 물론 섀도우는 주시면 안 되고요. 음영만 표현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고 이게 전부예요. 라이트는. 물론 여기에 안에 들어가는 개인 그런 탁상등이나 다운등, 다운라이트 등 그런 걸 넣으셔도 되고 그거는 이제 더 화려하게 꾸미실 거면 여기도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그런 거는 이제 그 프로젝트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기본적인 라이트는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이제 세팅도 별다른 거 없고요.
본인들이 걸고 싶은 대로 거시면 돼요. 이거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엠바를 주고 따로 이렇게 VLA 스카이를 주는 편은 아닌데 이거 한번 이렇게 주고 뭐 거는 건 똑같아요. 브루트 포스 사용하고 있고 보통 라이트 캐시 사용하시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기본 세팅합니다. 기본 세팅으로 렌더 걸고요. 세팅과는 별다른 게 없어요. 이거는 엘리먼트 뽑는 거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엘리먼트 뽑는 거 뽑고요. 뭐 세팅값은 별다른 게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렌더를 한번 걸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렌더가 나오죠. 렌더 사이즈가 너무 크죠? 테스트인데. 그래서 1000 사이즈로 한번 걸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잠깐만요. 렌더가 이렇게 해서 아이소가 나오는 거죠. 카메라 이게 작업하기 전에 카메라 컨펌도 다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감 컨펌도 다 받으셔야 돼요. 그게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마감 컨펌, 그 다음에 모델링 컨펌, 라이트 컨펌 다 받으시고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 여기 대각선에 들어가는 다이렉트 라이트가 여기 이렇게 밝게 잡아주고 밝게 잡아주잖아요. 여기는 어둡고 이걸 좀 잡아주시는 게 더 밋밋하진 않고 괜찮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게 다이렉트로 인해 빛이 어둡고 밝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씩 해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아이소가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포토샵으로 보정을 하시고 최종 납품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소 모델링과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만 알려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본인에 맞게 더 추가를 하시고 더 연구를 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대충 3D Max 강좌였습니다.